바로 시작할게요. 오늘 말씀드릴 분은 선생님이세요.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신청 많이 해요.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많고, 생각보다 뭐 빚이라는 게 사람과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. 어쨌든 이분 속초에 사시는 분이었어요. 속초에 사시는 분은 특이한 게 지방법원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. 하나는 강릉, 하나는 춘천,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, 가까우신 데로 선택하시면 되고, 어디가 좋냐?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, 방송에서. 어쨌든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저희가 선호하는 법원이 둘 중에 한 군데 있긴 있어요. 주거 형태는 3천에 50짜리 월세였어요. 나이는 30대 후반, 남자분, 결혼하셨고 아기가 2명, 학교 다니시는 분이셨고, 월 수입이 405만 원은 나쁘지 않았어요. 나쁘지 않았는데 각종 보너스 이것저것 일단 2번은 나와요. 설 상여, 그 다음에 추석 상여, 이렇게 2번 나오고, 그 다음 인사고과 후에 월급이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니까 한 436만 원 정도, 그렇게 변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저희가 잡았어요. 빚은 적지 않았어요. 빚이 1억 5천이면 사실 평균적인 빚의 한 2배 약간 넘어가는 거예요. 1억 5천이면 적지 않았고요. 사실 이 1억 5천 중에 아까 월세보증금 3천만 원 있었잖아요.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긴 했어요. 어쨌든 그렇고, 그 다음에 재산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. 2천만 원 정도였고, 월세보증금이 3천인데 기본 재산이 3천이 넘지 않습니까? 라고 할 수 있겠지만,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차 보증금은 이 중에 일부를 빼줘요. 왜냐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. 그래서 이 강릉, 속초 요 경우는 1,700만 원 정도 제외가 돼서 임대차 보증금 3천 중에 1,700만 원은 내 자산으로 안 보고, 그 다음에 1,300만 원의 자동차에 뭐 보험 해지 환급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,100만 원 정도가 재산으로 잡혔어요. 그러면 재산으로 잡힌다는 말이 뭐예요? 2,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분 빚이 아까 얼마였어요? 1억 5천이었잖아요. 이거는 갚아야 돼요. 사실 빚이 1억 5천인데 2천만 원도 안 갚고 되진 않습니다. 빚이 1억 5천이면 이게 뭐 이분이 주식, 비트코인 이런 거 하신 분은 아니에요. 아니더라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아마 갚으라고 법원이 요구를 할 거예요. 통상 30% 이상 변제를 요구하니까. 채무 증대 사유를 보면 교사로 임용되어서 결혼을 하신 다음에 결혼하시면서 대출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.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도 구해야 되고 하겠죠. 예상컨대 이분이 처음에 뭐 예를 들어 한 1억짜리 전세를 구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사모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.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. 공무원 월급으로 한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? 라고 하는데 실제 그럴 수도 있죠. 그죠? 한 300 받았는데 사모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아기가 생기고, 또 아기가 아까 둘이었으니까 또 아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일을 못 한 거야. 그래가지고 또 공무원이니까 대출은 또 꽤나 나올 거잖아요. 그래서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고,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고, 집 줄여서 이사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아진 거예요, 상황이. 그래가지고 빚이 한 10년 넘게 쌓였네요. 그래서 그렇게 치면 또 많은 것도 아니야. 1년에 1,500씩 10년 쌓이면 그게 1억 5천이니까, 그죠? 돌려막고 하면 이자도 많이 나올 거고. 해서 최종 변제 계획은 한 5천 갚는 거였고 35% 변제율이었어요.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보세요. 436만 원을 실수를 했는데 한 달에 한 150 정도 갚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. 근데 1분밖에 안 남았어. 큰일 났어. 첫 상담을 하고 그 신청서 접수가 보름도 안 돼서 들어갔어. 이분은 상담하자마자 바로 서류 보내주신 거예요. 또 학교 선생님이니까 원체 또 꼼꼼하게 잘 보내주셨을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소득을 4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사모님, 그 다음에 아기 둘 해가지고, 사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보통 못 넣어. 성인 배우자는 못 넣고 아기 둘을 넣으면 250 정도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월세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좀 넣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123만 원 정도로 36개월 갚는다고 했는데, 이 법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그게 아닌 거예요. 그게 아닌 거라서 이제 거의 이제 어쨌든 그래요. 그게 아닌 거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1차 보정을 저희가 11월 24일 날 신청을 했어. 그 다음에 1차 보정이 언제 나왔냐면은 3월 12일 날 나왔어요. 왜 이렇게 나왔겠어요? 왜? 법원이 연말 연초에 바쁘거든. 연말 연초에 안 바쁜 회사가 어딨어? 다 바쁘잖아요. 연말에 연말 정리한다고 바빠. 연초에는 또 정신없지. 막 무슨 보고서 쓰고 1년 뭐 계획 내고, 심지어 또 2월에 인사이동까지 있어요, 이게.
아 넘어갔어. 이건 나중에